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적 사고를 키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것일 땐 그렇게 아끼는데 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면 쉽게 망가지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이준구 최승주 교수님의 명저, 미시 경제학 교재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먼저 공유지의 비극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그래프로 아주 탈탈 털어본 다음에 해결책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요, 무슨 저 멀리 있는 어려운 경제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만 되면 꽉 막히는 고속도로, 또 대학교 동아리방 냉장고 열어보면 언제 넣어뒀는지 모를 음색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심지어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화장실, 찾기 힘들죠? 이 현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인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비극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변의 이런 현상들을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핵심 용어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주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자원을 공유자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저 넓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 전부 다 대표적인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68년에 생물학자인 게리 타딘이라는 분이 이 공유자원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 뭐냐면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비극이 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가장 클래식한 예시죠. 호수 속 물고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이 없는 어떤 호수에 여러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어부들의 머릿속엔 아마 이런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 남들이 다 잡아가기 전에 나도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이득이지? 안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자마자 아이고 머리 아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 그래프가 바로 이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열쇠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쉽게 씹어서 떠먹여 드릴게요. 네, 딱 봐도 선들이 막 얽혀 있어서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딱 3가지 선이에요. 첫째, 물고기 가격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둘째, 어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선. 이 3가지가 서로 어떻게 만나는지만 이해하면 게임 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해요. 교수님, PMC, SMC, 이게 다 무슨 암호인가요? 하고요. 이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 2가지 비용의 차이,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강의의 90%는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비극을 푸는 마스터키거든요. 자, 그럼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는지 그 비밀을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2가지 개념으로 명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PNC는 사적 한계 비용의 약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어부 개인이 물고기 한 마리를 추가로 잡을 때 드는 비용이에요. 배에 넣는 기름값, 그물값, 내 노동력, 딱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SMC는 사회적 한계 비용입니다. 여기에는요, 내 개인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내가 물고기 한 마리를 더 잡는 바람에 다른 어부들이 잡을 물고기가 줄어드는 그 피해 비용까지 싹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큰 케이크의 한 조각을 더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먹게 되는 것과 똑같죠. 바로 이 차이, 나는 생각 안 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비용, 이게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경제학 모델에서 개별 어부들은 사회 전체의 피해, 이런 거 잘 고려 안 합니다. 오직 자기 눈앞의 이익만 보죠. 그래서 자신의 수입, 즉 물고기값, 수요 곡선과 자기가 직접 내는 비용, PMC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프에서 보면 바로 저 Q 프라임 지점이죠.
어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사회 전체, 즉 호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른 어부들의 피해까지 모두 고려한 사회적 비용, SMC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저 Q가 우리 사회 전체의 가장 이로운 최적의 어획량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개인의 최적점인 Q'이 사회의 최적점인 Q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과도한 어획, 즉 자원의 남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Q에서 QS까지 필요 이상으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바로 저기 보이는 삼각형 ABC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불러요. 결국 각자의 이기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저 삼각형만큼의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 과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타까운 비극의 연결고리,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행히도 우리 경제학은 몇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바로 소유권 설정입니다. 아예 그 호수의 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자기 재산이니까 물고기 씨가 마르지 않도록 알아서 아껴 쓰겠죠. 둘째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1년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총량을 정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세금을 매겨서 과도한 조업을 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부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 이상은 잡지 맙시다 하고 규칙을 정하는 자발적 협력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모두 결국엔 개인이 생각하는 비용, PMC와 사회 전체의 비용, SMC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오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 개념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딱 4문장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주인이 없는 자원은 마구 쓰이다가 결국 고갈되기 쉽다. 둘째, 내 입장에서의 최선이 우리 모두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다. 셋째, 그 근본 원인은 내 행동이 남에게 끼치는 손해, 즉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그래서 이 비극을 막으려면 소유권을 정해주거나 정부가 개입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4가지,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로 오염되는 바다, 이런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 역시 아주 거대한 규모의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배운 이 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릴 겁니다. 진짜 경제학 공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